자,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일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또 충격을 받으면서 걱정거리가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주말 아침에 다시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 뭐 라이브 방송은 아니긴 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궁금증과 그 다음 차기, 또 새로운 어떤 종목들이 또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힌트도 좀 드릴까 합니다. 요 보시는 맵은 미국이죠.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초거대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금요일 날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이 동시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7월 17일이 제헌절이라서 그동안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됐다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장이 열리지 않아서 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월요일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켜서 지금 왜 이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맵에서 보시면 구글하고 그다음 테슬라,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0.14% 상승을 했는데요. 대부분 지금 AI 쪽에 중점을 많이 주고 있고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구글도 2.1%, 메타도 2.79%, 그다음 테슬라 2.6%,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조금 낮죠. 1.8% 이제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지금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시장 충격을 피해가지는 좀 못했습니다. 그밖에 뭐 반도체 관련 메모리 칩이나 CPU 관련해서 인텔이 1% 빠졌고요. 마이크론이 0.5%,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브로드컴 0.9, 그다음에 AMD가 1.03% 빠졌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중국이 말썽입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키미 K3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키미라는 인공지능 버전이 제미나이, 클로드, 챗GPT 뭐 어떤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키미가 월등히 더 낫다라는 자체 보고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공개된 자료들이 나오면서 경쟁이 충분히 된다라고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던져준 겁니다. 항상 중국이 좀 AI 시장에서 미꾸라지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물을 많이 흐려놓죠. 예전에 25년 1월인가요? 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차트 잠깐 가서 보시면 25년 1월이 여기입니다. 1월 27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 급락한 기업 하락으로 많이 빠진 1월 27일이 어떤 사건이 나왔었냐면, 여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딥시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이때도 마찬가지 굉장한 저렴한 비용의 칩으로 비슷한 성능을 이끌어낸다라고 충격을 주면서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었었거든요. 얘도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고, 이때는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고성능 사양은 아니지만 H20이라는 저성능 사양을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기업들은 뭐 H100이나 H200 정도의 고성능 칩을 사용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칩을 사용하면서 어, 성능을 이끌어냈다면, 딥시크 같은 경우에 훨씬 제한된 성능을 가지고 딥시크라는 AI를 만들어내서, 그때 저도 잠깐 사용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있으면서 정보를 다 뽑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음, 규제가 되고 전면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좀 흐지부지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이때도 충격을 크게 던져줬단 말이죠. 이제 엔비디아 그 시총 한 800조 정도가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4월까지 뭐 대미 수출 그 세금 때문에, 그죠? 관세 때문에 이렇게 쭉 빠지긴 했었는데, 그와 같은 충격이 지금 금요일 날 나왔다는 거죠. 이 킴이라는 어,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보여지냐면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싸구려가 아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지능 인텔리전스 쪽에서는 키미가 3위를 했습니다. 지금 클로드 쪽하고 GPT 쪽에서 최고 고사양에 버금가는 57점이라는 벤치마크 점수를 획득을 하면서, 야, 얘들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네, 뭔가 성능을 끌어내네 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스피드 면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죠. 근데 스피드 면에서 떨어지는 게 고사양 모델, AI 고사양 모델은 보면 지금 다 스피드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클라우드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키미도 그런데, 키미 K3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능이 좋으면서 그다음 스피드는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싼, 뭐 딥시크가 아주 고효율의 저비용으로 뭐 코스트가 아주 저렴한 그런 인공지능이었다면은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GPT 5.6하고 비슷한 정도의
비용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스타트업이 만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무시할 정도가 아니네. 근데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준 게 그나마 딥시크가 나올 때는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제한된 칩이긴 하지만 수출을 그래도 원활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동안 지금 25년 4월 이후로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전 세계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가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AI 자체도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풀어줬다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엔비디아 칩 자체를 수출 통제를 해버린 상황에서 지금 키미 3라는 새로운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모델의 어떤 성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일단 충격을 줬던 게 딥시크 발 충격처럼 조금 이제 키미도 시장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내가 사면 고점이라고 투자자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어, 많이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놓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기 때문에 이거 왜 빠지는 거야? 그냥 단순히 킴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약간 거품론이 계속 있죠. 엔비디아도 상상외로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부분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 상승한 모습들이 보이죠. 25년 4월 이후로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25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약 아마 지금 170불에서 1200불까지 왔으니까 한 8배 이상 큰 상승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승에 취한 도파민이죠, 도파민. 예, 도파민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숙취가 서서히 이제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년 반 동안 가장 빠른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99년 2000년도에 IT 닷컴 버블처럼 비슷한 상승이 왔어요. 당장 이제 상승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예를 들어 드리면 SNS 맛집이 이제 발효를 타고 이 집이 맛이 좋아 정말 좋아 이 집은 꼭 가야 돼 한 번은 가봐야 돼 인생집이야 뭐 맛집 찾았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 줄 서서 밥을 먹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가 잘 된대 반도체가 잘 나간대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쓸 거래 하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기다리는 거죠.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하면서 근데 이게 끝까지 가는 집이 있는 반면에 잠깐 한 1, 2년 하고 끝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주인이 바뀐다든지 음식 맛이 바뀐다든지 어떤 음식에 불미스러운 구설수가 나면서 갑자기 인기가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약간 오픈빨이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어떤 정점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주들의 모습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그 한동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고 가파르게 했고 빨리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했다는 거예요. 빨리. 엄청 빨리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모도 왔고 포모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앞뒤 안 재고 굉장히 급하게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숙취 해소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자꾸 들어오시면 단기간의 조정폭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이제 또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면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전 생각하고 있어요. 본전. 빅테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그렇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 아니고 어떤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 키미 같은 애가 자꾸 나올 거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경쟁 업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제2의 딥시크도 나올 거고 제2의 키미도 계속 나올 거야. 비싼 반도체 줄 서가지고 사가지고 AI를 굴리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크게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는데 그거죠. 진짜 돈 언제 벌어줄 건데. 지금도 돈 벌고 있는 거 알아. 돈은 벌고 있어. 근데 투자 대비 돈을 버는 것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청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영수증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들, 투자한 거대 자본들은 여기서 이제 자금을 회수해서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키미라는 애들도 나오고 딥시키라는 애들도 나오고 하지만 키미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코딩을 짠다든지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얘들이 조금 앞설 수는 있지만 이게 굴리는데 좀 무겁다 이거죠. 가성비도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시장에서 나온 데이터로는 이게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토큰에 대한 비용도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안전하다는 얘기죠. 지정학 리스크도 좀 있고요. 뭐 중국에서 만든 AI이기 때문에 뭐 시진핑 검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국가 체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다 검열 걸릴 거고 어떻게 보면은 또 데이터가 빠져나간다라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딥시크가 제재를 당했던 거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AI를 미국과 똑같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해서 공개는 하긴 하지만 규제할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메모리 사이클이 끝났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단정 짓긴 힘들지만 전체적인 투자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이 말이죠. 주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영수증을 직접적으로 청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강남에 친구가 진짜 야심차게 가게를 하나 오픈해서 커피숍을 럭셔리하게 하고 싶다. 또 로봇도 드리고 인테리어도 이쁘게 해가지고 가게를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열심히 파는데 아무리 비싸게 받아봐야 커피를 뭐 5만 원, 10만 원 받을 수는 없으니 많이 받아봐야 5천 원, 6천 원, 7천 원인데 저거 받아가지고 언제 투자비를 회수할까라는 번든 생각이 드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생각하는 뭐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인 겁니다. 너무 많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런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 재밌는 건 이 스타트업 회사가 인원이 뭐 제미나이나 그 다음에 챗GPT를 만드는 회사나 클로드를 만드는 회사들의 인원처럼 몇천 명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아봐야 뭐 진짜 많아봐야 몇백 명 정도 될 건데 그런 인원들로 저런 비슷한 성능을 만들어내는데 너희들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지, 기술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성능이 더 월등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가게에 투자한 것처럼 본전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이러다가 본전 못 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주가는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저 주가에서 내가 본전을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도 가르쳐 보면 그렇잖아요. 전교 뭐 30등, 40등 하는 아이가 갑자기 10등 뭐 좀 더 과외도 시키고 해서 뭐 2등까지 올라갔어. 근데 부모들이 바라는 눈높이는 항상 1등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비용을 썼는데 너는 최고가 되어야 돼. 나름 난 열심히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더 큰 눈높이를 바라다 보니까 거기에 잠시 실망한 매물들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겁니다. 미래는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에 대한 미래는 오겠죠. 미래는 확신한다. 저도 이거는 확신해요. 어차피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에 IT.com 버블이 나왔지만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거 누가 쓰겠냐 했지만 각 집에 각 인원별로 스마트폰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것처럼 AI가 갖고 오는 미래는 확신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종목에 대한 가격의 가격.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산업이 끌고 올 새로운 환경, 새로운 미래는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 종목의 가격은 확신하면 안 돼요. 왜? 이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하고 나면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면서 전체적인 추세를 또 이렇게 한 1년 이상, 2년 이상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는 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여기서 1년 기다렸다가 상승할지 2년 기다렸다가 상승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일어날 거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 제2의 문샷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제2의 키미 같은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AI 회사들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나올 거고 물론 그 어떤 갭차를 어떻게 메우느냐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종목의 가격을 확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가 더 가성비 있게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비용을 아끼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에서 비용을
회수해 나가느냐 그 차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는 조금 과열된 국면에서는 시키고 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 소두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 엔비디아나 기술주 그다음에 빅테크주들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단적으로 보이는 헬스케어 쪽은 크게 빠지지 않았죠. 에너지 쪽도 크게 빠지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업종군도 있습니다. 요 업종군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방송을 열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 자금들을 어떻게 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반도체로 버틸 게 아니고 새로운 출발하는 종목들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 종목들로 자금을 조금 더 이동시키시면 버티기도 좀 쉬워지고 다시 반등 나오거나 새로운 고점을 좀 갱신을 할 때 내가 거기서 자금 빠져나오기 더 쉬워지니까 무작정 나의 모든 자금들을 반도체 관련 빅테크 관련 종목에 넣어놔서 1년, 2년 정도 고생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들이 또 기회비용이 다 묶여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기관인들과 외국인들이 좀 눈독 들이고 있는 새로운 어떤 섹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갑자기 이제 방송을 키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방송을 열었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좀 차분히 주말을 좀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또 시장이 또 열려봐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 레버리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좀 주는 속보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월요일 날 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라이브는 아니더라도 동영상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시장 상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섹터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자꾸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